안녕하세요. 오픽TV의 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토익 스피킹과 오픽과 토익 스피킹의 응시자 점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제가 알려드릴 내용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드릴 생각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 자료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자료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점수별로 고득점은 가 쉬어 라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였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매 회차시마다 토익 스피킹은 점수별 응시자 분포를 리포트화하여 응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픽은 공식 자료를 2015년까지만 제공하였고 내부 자료는 있겠지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후의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추후에 오픽 주관사인 멀티캠퍼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는 경우 다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토익 스피킹의 응시자 점수 비율을 10년치를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 오픽의 경우 기존 발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평균과 오차 범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 볼게요. 세 번째, 같은 기간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픽과 토익 스피킹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스피킹의 응시자 점수 비율을 10년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06년부터 시행된 토익 스피킹은 꾸준히 토익 스피킹을 보고 있는 수험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토익 스피킹 공식 홈페이지에서 10년치 정리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간단하게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이 시행된 10년 동안 누적 시행 횟수는 1531회, 그리고 성별 평균 점수로는 남자가 5.2레벨 118.7점이었고요. 여자는 5.6레벨에 128.9점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소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의 조사까지도 보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 성비를 보면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시자 평균 나이는 26.8세, 그리고 평균 점수는 123.4점으로 5.3레벨이 중위권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의 토익 스피킹의 모든 통계 내용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오픽의 경우입니다. 오픽의 경우 상반기 응시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그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의 경우 중위권 점수는 IM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IH를 받은 응시자 비율이 IM3를 받는 응시자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영어 시험에서는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100분위 점수를 나타내는데요. 상위권이 얼마나 누적되어서 인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밴스 로우는 상위의 5%로 나타났고요. IH는 상위의 5%에서 19%, IM3는 상위에서 19%에서 26%까지, IM2는 상위권에서 26에서 41%까지, IM1은 상위 41%에서 57%의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M2랑 IM3가 구간이 너무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서 정규 분포를 산출하기 위해서 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IM2와 IM3 해서 22% 정도의 분포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규 분포에 매우 유사하게 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같은 기간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픽과 토익 스피킹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응시하는 대상이 상당히 겹칩니다. 모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남자, 여자의 성비도 거의 유사하고요. 54%, 46%로 거의 비슷하고요. 응시 목적도 취업이 가장 높은 곳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매년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응시하는 대상이 상당히 겹치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교육체계를 거쳐 같은 기간에 스피킹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상군이 동일하다고 대전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야만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동일한 지역에서 동기간에 시험을 응시하면 거의 동일한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이제 토익 스피킹과 오픽의 결과를 한번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같은 스케일, 구간을 두고 겹쳐보면 IM2, IM3는 구간이 너무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합쳐보았고요. 그러면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면 어떤 축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같이 분포도가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픽은 중위권 IM1을 축으로 우측이 더 쏠려있는 분포도이고요. 따라서 얼핏 보더라도 상위권의 점수가 더 몰려있음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기간에 발표된 토익 스피킹의 응시자 분포입니다. 중위권 128점, 레벨 6를 기준으로 좌우가 거의 정규 분포가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권을 중심으로 상하위권 점수가 균형 있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점수별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그것을 퍼센타일 랭크라고 하는데,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상위 50%를 받은 학생이 어떤 등급을 받았을지 알아보면 자신이 예측되는 그 구간에서 예상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분포상 약간 MRI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상으로 동일 구간을 오픽과 토익, 오픽과 토익 스피킹,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쪼개보는 거죠. 분포상 토익 스피킹은 정규 분포를 그리기 때문에 오픽과 비교해보면 상위 등급에게 인색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오픽은 상위 분포권에게 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상위 1%는 오픽에서는 어드밴스 로우에 해당하고요. 토익 스피킹에서는 레벨 8으로 190점에 해당합니다. 사실 상위권 1%는 둘 다 최상위 점수이고 모두 만점이기 때문에 큰 비교의 의미가 없고 모두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엔 상위 5%를 살펴볼게요. 상위 5%는 오픽이 어드밴스 로우이고요. 토익 스피킹은 레벨 7으로 170점의 득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구간은 오픽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왜냐면 상위 5%면 오픽에서는 만점인데 토익 스피킹에서는 두 번째 구간에 들어오면서 한 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위 5%에 있어서는 오픽이 훨씬 더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상위 10%를 볼게요. 상위 10%는 오픽에서는 IH를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에서는 레벨 7을 받고 160점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레벨이 됩니다. 둘 다 고득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위 5%와 같은 등급을 획득한 토익 스피킹이 상대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위 20% 구간을 볼게요. 상위 20%는 오픽은 IM3를 받고요. 토익 스피킹은 레벨 6를 받게 되고 15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두 시험 모두 등급이 세 번째로 두 시험 모두 누구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팽팽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위 30%를 볼게요. 오픽은 IM2를 맞았고요. 토익 스피킹은 레벨 6, 점수는 140점을 획득했네요. 오픽은 한 단계가 떨어졌고 토익 스피킹은 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익 스피킹이 매력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위 40%를 볼게요. 오픽은 IM2를 받았고요. 토익 스피킹은 레벨 6를 받았고 13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오픽은 등급제이고 토익 스피킹은 점수와 등급제를 함께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등급으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등급을 좀 위주로 얘기해보면 토익 스피킹의 경우 상위 20%와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상위 40%과 상위 20%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등급으로 보면 모두 레벨 6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토익 스피킹이 상대적인 수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위 50%를 보도록 할게요. 오픽은 IM1을 받았고 토익 스피킹은 레벨 6에 130점을 획득했네요. 자, 오픽은 등급이 한 단계 또 하락하였고 토익 스피킹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토익 스피킹의 수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엑기스를 모아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상위 20%까지는 오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간 구분이 넓고 토익 스피킹은 레벨 8이 1%인 반면 오픽은 5% 내이기 때문에 고득점이 5배, 500%나 더 많은 셈이죠. 그리고 오픽 IH는 오픽의 두 번째 그룹으로 상위 19%까지 그룹인데 토익 스피킹은 레벨 6가 퍼센타일 같은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는 레벨 6의 150점으로 세 번째 그룹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상위 19%까지는 오픽이 등급이 좀 더 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중위권 그룹의 점수 구간을 살펴볼게요. 중위권 그룹은 점수 구간이 넓은 토스가 약 20%에서 50%가 다 같은 등급인 레벨 6를 취득하게 되죠. 반면 오픽은 상위 20%는 IM3 그리고 상위 50%는 IM1으로 중상위권 수험자는 오픽 상위에서 세 번째 레벨과 다섯 번째 등급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은 세 번째 등급인 레벨 6이므로 21%에서 35% 구간은 오픽 IM2, IM3 구간인데 토익 스피킹에서는 하위 그룹과 같아서 같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피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오픽 주간사에서 2018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위권 점수가 IM2로 나타났고요. 중위권 점수가 이동하였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토익 스피킹도 5점 정도의 평균 점수의 상승이 있었으나 오픽 등급 향상이 더 현저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수험자에게도 10% 정도의 점수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점 시의 절대치를 중시하는 오픽과 상대적인 정규 분포를 중시하는 토익 스피킹, 응시자의 점수 비율로 볼 때 상위권자에게는 오픽이 다소 유리한 결과가 보여진다는 것은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픽 시험을 도전하는 것이 분명히 통계적으로 볼 때 유리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네. 그 영상은 제 채널에 기존 오픽과 토익 스피킹 비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영어 말하기 시험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오픽TV 강주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